자유를 찾아 떠난 여정. 저는 65세에 공무원 생활을 마감한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퇴직할 때만 해도 노후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치열하게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35년 동안 묵묵히 일하며 연금과 제법 두둑한 저축을 마련했죠. 퇴직 날, 저는 이제 아내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첫 달,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낯설게 시작되었습니다. 35년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이 쉽게 바뀔 리 없어 여전히 일찍 일어났어요. 조용히 신문을 읽고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제 작은 기쁨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그 모습이 한가해 보였나 봅니다. 당신, 아침부터 빈둥대는 거야. 회사 안 나가도 집에서 놀기만 할 건가?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처음엔 아내도 갑자기 집에 붙어 있는 남편이 어색할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보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접고 장을 봤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수록 아내의 불만은 커졌어요. 그걸 빨래 접는 거라고 했어. 다시 해. 장바구니에 든 거 좀만 사면 되는데 돈을 왜 이렇게 썼어? 청소 이렇게 한 거 맞아? 먼지가 그대로야. 제 노력은 칭찬받지 못하고 잔소리와 구박만 늘어났어요. 아내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브런치 카페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SNS에 올라오는 그녀의 사진은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저를 그 모임에 초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용기를 내 물어봤지만 아내는 친구들끼리 가는 거야. 당신도 나가서 친구 만나. 라며 단호히 대꾸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혼자 집에 남아 있으니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TV는 따분하고 책은 집중이 안 됐어요. 외로움과 서운함이 쌓여갔지만 털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어요. 35년간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낸 그녀에게 갑자기 집에 있는 남편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같이 가자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퇴직 후엔 아내와 데이트하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때 아내가 밥 차리는 것도 지겹다. 당신이 알아서 밥 해먹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라면을 끓여 혼자 먹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혼자 밥만 챙겨도 되니 좋겠네. 가족 밥은 생각 안 해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그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밥을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마저도 구박의 이유가 됐어요. 저는 젊을 때부터 낚시를 좋아했어요. 주말마다 강가에 나가 낚싯줄을 들이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죠. 퇴직 후엔 시간이 많아져 낚시를 더 자주 즐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또 낚시로 돈 쓰러 가. 돈 안 드는 취미도 많을 텐데 라며 눈총을 줬어요. 결국 낚싯대를 내려놓았죠. 서예를 배우려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을 때도 나이 들어서 서예 배우면 뭐해? 돈도 안 되는데 라며 핀잔을 들었어요. 중고 기타를 알아봤을 때도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라며 반대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내의 눈에 저는 여전히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연금만 축 내며 집에만 있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일 시작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35년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내가 또 말했어요. 상민 씨가 요즘 연금만 축 내며
집에서 빈둥댄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하세요? 라고 순진하게 물었을 때 웃으려 했지만 얼굴이 굳었어요. 딸이 엄마,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했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이야? 사실이잖아. 나이도 젊은데 집에서 놀기만 해.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35년간의 노력과 희생의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걸까?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않을까?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감정만으로는 더 버틸 수 없었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산해봤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그동안 모은 저축이 제법 있었어요.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누면 연금과 함께 원룸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빠듯하겠지만 눈치 보며 사는 지금보다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재산이 줄어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어요.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이었지만 이제 그 절반을 내려놓고 제 인생을 찾겠다고 다짐했죠. 며칠 뒤 아내가 친구들과 동남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캐리어를 챙기고 화장을 고치며 친구들과 통화하는 모습은 활기찼어요. 하지만 저를 향한 배려는 없었죠. 여행 전날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나 일주일 동안 집에 없어. 알아서 잘 지내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느껴보라고. 마치 숙제를 내주듯 말했어요. 밥도 반찬도 안 해놨으니 알아서 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남편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미련이 사라졌죠. 그래, 이제 정말 끝내도 되겠다. 아내가 여행 가방을 끌며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가벼웠어요. 아내가 떠난 이틀째,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더는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는 메모하며 물었어요. 집과 재산은 어떤 상황인가요? 집은 제 명의지만 함께 살아온 집입니다. 그럼 팔고 절반을 나누는 게 현실적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자유를 얻기 위해선 그만한 대가라 생각했어요. 상담 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앞으론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길이 보였죠. 아내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 화려한 옷차림으로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곧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빨래는 왜 이렇게 했어? 청소는 했나? 여행 갔다 와서 집이 더러우면 기분이 어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의 당당한 웃음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오늘이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당신, 우리 그만하자.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며 뭐라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차분히 이어갔죠.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더는 모욕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나 없이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했잖아. 재산은 반반으로 나눌게. 난 돈이 적어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 안은 고요했고 저는 그 고요 속에서 해방감을 느꼈어요. 딸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아, 아버지가 아내와 이혼하려고 해.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딸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알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아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아버지,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존중할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이들의 따뜻한 말이 마음을 가볍게 했어요. 곧바로 원룸을 구했어요. 6평 남짓한 방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 낡은 에어컨이 달려 있었죠. 번듯하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세탁기, 밥솥, 청소기가 낯설었죠. 딸이 와서 아버지, 세탁기는 이렇게 돌리고 세제는 여기 넣어요 라고 알려줬지만 혼자 해보니 옷이 줄어들거나 밥이 질거나 딱딱해졌어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실패하며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빨래를 잘못 돌려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내에게 혼났겠지만 혼자 웃으며 다음엔 분리해서 빨아야지 하고 넘어갔죠. 원룸에서 매일 독립을 배워갔어요. 아내가 돈을 벌어오라고 했을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졌지만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 답답했죠. 그래서 동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순한 일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대학생, 직장인, 단골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가 활력을 줬어요. 아저씨, 새로 오셨어요? 라는 말에 네, 얼마 전부터요. 라고 답하며 미소를 지었죠.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기타 학원에 등록하고 서예도 다시 시작했어요. 서툰 손가락으로 기타 줄을 튕기며 고향의 봄을 연주했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SNS에 일상을 올리며 힘내세요 라는 댓글을 받을 때면 하루가 즐거웠죠. 이혼 절차는 순탄치 않았어요. 아내는 처음엔 정신 차려라며 거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자 재산 분할에 집중했어요. 집은 반반, 저축도 반반, 연금도 나눠야지. 집을 팔고 절반을 나눴어요. 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고도 약간의 여유가 있었죠. 40년간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서글펐지만 홀가분했어요. 편의점 동료, 학원 친구들과의 만남이 새로웠어요. 아저씨, 왜 이 일을 해요? 라는 질문에 생활비도 벌고 답답해서요. 라고 솔직히 답했죠. 멋있어요. 라는 응답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딸과 아들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어요. 아버지, 요즘 잘 지내세요? 오히려 편해졌어. 아이들은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라며 지지해줬어요. 손주들과도 더 돈독해졌어요. 할아버지, 기타 들어볼래요? 라며 서툰 연주를 들어주는 모습에 순수한 기쁨을 느꼈죠.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아침에 오늘은 뭘 할까? 계획을 세우는 게 즐거웠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죠. 이혼 1년, 기타 실력은 동요를 넘어섰고 편의점 일은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 소화가 잘 되고 잠도 깊어졌죠. 정기 검진에서도 큰 문제 없었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무작정 참는 건 답이 아니에요. 존중 없는 관계는 불행만 가져옵니다. 대화를 시도하고 안 되면 다른 선택을 고려하세요. 둘째,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재산 분할, 주거, 생활비를 계산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셋째, 혼자 사는 기술을 익히세요. 요리, 청소, 빨래를 배우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 마세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이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40년 세월, 경제적 손실,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돈은 줄었지만 자유는 2배가 됐어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65세,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 것으로 살고 싶어요. 이혼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받지 못하며 참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후가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